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을 나중에 팔아도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도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상속주택이거나 일시적 이주택, 지방 소형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이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고 세율을 인하하고 기본공제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요, 전년도 종부세 손질에 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개정되는지 그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키는 내용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양도세 중과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참여정부 때 양도세 중과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중과를 유예했고요. 2014년도에는 완전히 중과를 폐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인 개편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이 되겠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요, 그동안 7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것이 45% 단일세율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요, 현행은 60%인데 개편안은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입주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70%에서 45%,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요, 60%에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를 폐지할 예정에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다가 2017년도에는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그 다음에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를 적용하다가 바로 2020년도에는요, 무려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사람은 그 기본세율 플러스 30%라고 하는 엄청난 세율을 적용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 2년간 기본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떻습니까? 중과를 유예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하게 된다면요, 양도소득세는요, 기본세율 최고 49.5%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과를 피할 수가 없겠죠. 양도 차익이 12억 원이고요.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양도세는요, 12억 원에 대해서 250만 원 기본 공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과표 11억 9,750만 원에 무려 75%를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는 8억 3,219만 원 나오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니까 무려 9억 1,54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 이랬을 때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차익 12억 원에 대해서 2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겠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니까 과표는 9억 5,75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42%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도세는 3억 6,621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도 4억 284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 비해서 무려 5억 1258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 시 양도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12억 원, 10년 보유했습니다.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세율은 65%고요. 양도세는 7억 1244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포함해갖고 7억 8368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도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의 중과를 폐지한다. 그러면 기본세율 적용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양도세는 4억 284만 원 나옵니다. 따라서 중과 대비해서 3억 8,085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요. 거의 뭐 4억 원, 5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2023년도
그 입법안을 본 다음에 2024년도까지 기다렸다가 양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연 그것이 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요,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하더라도요, 양도소득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고 49.5%는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양도세 납부 후 보유 현금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이후에 202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양도하는 것보다는요, 증여 후 나중에 양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증여 시 증여세하고 취득세 부담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 시에 양도세는 거의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20억 원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녀한테 10억 5천, 자녀 배우자한테 5억 천, 그 다음에 손자녀한테 4억 4천을 증여한다면요, 증여세는 총 4억 1,8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취득세 공시가격 12억 원 가정했을 때 12.4% 하니까 1억 4,880만 원이라고 하는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증여했을 때는요, 5억 6,720만 원을 내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하지 않고 양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양도소득세가 4억 284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후 현금에 대해서 상속세 50% 가정했을 때 16억 9,716만 원에 50%, 8억 4,858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일단 증여세는 4억 1,840만 원 나오고 증여취득세도 1억 4,880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상속세 부담은 제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익비교 전체적으로 한다면요, 양도를 한다면은 나중에 세금은 12억 5,142만 원이고요. 증여 후 양도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5억 6,720만 원이다 보니까 증여하는 것이 6억 8,422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7억 가까이 절세할 수가 있는데요. 증여시 혜택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부세 절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세 절세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증여받은 다음에 21억 5천만 원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까지 필요 경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부모가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는 것이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비상속인 자녀 배우자나 손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증여 후 5년 경과가 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반드시 증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바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증여받는 것이 좋을까요? 수증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요, 최저치 감정가액으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고요. 나중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요, 최고치 감정가액으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증여 우선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시가가 높고 양도 차익이 아주 많은 주택은요, 증여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증여자 부모님이 갖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가가 낮고 양도 차익이 높은데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은 우선 증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여 방법은요,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반드시 단순 증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수증인들이 보증금과 대출금을 활용해서 납세 대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증여를 해야만 하는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산을 파악하고 상속세 추이 및 효과적인 증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라고 하면요, 특히 종합자산관리사라고 하면 이러한 역량은 반드시 구비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겠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편에서, 소비자의 편에서 절세 전략을 세워주는 전문가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전문가,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겠죠. 금융기관 등에 소속하지 않은 독립된 자산관리사 IFA, 그 중에서도 전문가 CFP를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른 절세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